주식이 보는 세상과 채권이 보는 세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식은 미래를 보는 반면 채권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특히 또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주가는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한참일 때의 수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 부분과 그리고 금리로서 보는 세상을 한번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금통위에서 0.2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사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요.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채권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한 예, 80% 동결. 정도로 보셨던 것 같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던 폴에서는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인하할 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아주 놀라운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더 관심은 이미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정책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러한 정책금리 인하나 금리 조절 같은 가격 변수 조정의 효과가 예전보다도 크지 않을 지금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도리어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하는 방식의 통화 완화 정책이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가 오늘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내릴 때는 항상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예.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적성 차원에서 보면은 팔러시 믹스가 작동한 것 같아요. 지금 뭐 3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재정 확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금리 인하로 부담감을 이제 덜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성과 내는 부분. 그래서 질문이 우리 앵커도 모두 발언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0.25 이렇게 내린 경제 낮춘다고 예. 경제가 좋아질 경제냐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거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뚜렷한 것은 금년 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없을 같습니다. 거다,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는. 그런 불확실성 없애주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효과가 예. 0.25로 나타날 것인가 예. 퀘스천 마크가 큰 게 하나 붙어 있죠. 예. 그러면 두 분 다가 인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할까?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하기는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잘못된 사인을 줄 가능성은 없는 건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금리 인하를 했어야만 됐을까요? 저는 동결파거든요. 동결파. 동결파인데 예. 금리 인하를 한다는 자체가 경기 회복세가 느려진다는 것에 대한 일단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지금 뭐 실물 경제가 금융 경제가 다 이제 안 좋아졌는데 이러면 금융 은행들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또 채권들이 많이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권이 그것을 이제 지켜낼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탄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다 MMF에 넣어 있거든요. 예. MMF 시장이 굉장히 교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다면은 다시 플러스로 조금 더 이제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게 플러스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V자 반등이 보여서 갈라 그래도 채권 시장을 한번 어려움을 겪고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이 실탄을 비축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 재정이 좀 진짜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도 그랬지만 사실 금통위를 앞두고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확인을 하는 게 예.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낮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예. 그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 첫 번째는 금리 결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한 분이 그 투표에 참여를 못 하셨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음. 7분의 금통위원이 보통 금리 결정을 하시는데 예. 올해 봄에 상당수의 금통위원이 교체가 됐죠. 예. 그런데 그 뭐 성향이라던가 또는 뭐 했던 발언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새로 교체된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할 때 예. 금통위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정부가 펴는 정책과 그 얼라인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전시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적극적인 뭐 경기 대응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은 사실 낮추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나온 지표들은 산업활동 동향은 3월까지 나왔고, 예. 그리고 물가는 4월까지 나왔고, 그리고 뭐 고용 동향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정도인데 사실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기보다는 도리어 뭐 1분기 또는 4월까지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뒤늦게 확인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도리어 열흘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 통계 같은 것들이 2분기에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을 맞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수출 지표 같은 것이 5월 20일까지 볼 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대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1분기에는 예상보다도 내수가 안 좋았지만 수출이나 투자가 선전을 했고 예. 반면에 2분기에는 방역의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다소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수출이나 생산 쪽에서 타격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매크로 지표에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러한 지표를 작성하시는 집계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지표들을 조금 더 먼저 보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제가 이번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더 클 수 있을 때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지 말씀을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1월 달인가에 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그때 그래서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그 목소리도 이번에 조금 좀 아무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4월 달에 이주열 총재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5월 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 4월 달에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은 아직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추경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정책 공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추경을 가려고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때 될까요? 지금 정무적으로 봐서. 지금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렇죠. 형태인 근데 것 같습니다. 만약에 8월을 넘어가면 내년도 본 예산에 이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3차 추경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예. 30조에서 50조 얘기는 나오지만 이 또 적자 부채를 이제 뭐 채권으로 이제 적자 채권을 이제 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또 이 우려감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뭐 굉장히 지금 복잡한 셈법이 예, 그렇죠.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이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문님께서는 벌써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 인하를 할 거냐라고 그랬는데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연내추가 없고요. 그 대신 채권 매입 확대는 예. 분명히 쓸 수 있겠지 않냐. 이제 그쪽으로 예. 간다 이렇게 생각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에 답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 내릴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접적인 유동성 주입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 폭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필요가요. 네. 예, 이미 정책 금리가 0%대 지난번 금리 인하로 0.75가 되면서 진입을 했고요. 예, 이제는 제로 금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 앞서서 제로 금리 시대를 경험을 했었던 유로존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 정책 금리의 조정 폭을 보면은 그린스펀이 처음 했던 표현대로의 0.25% 포인트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예, 0.1씩 조정을 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거나 마이너스 금리 영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금리 수준이 높았을 때와 정책 금리 조정폭이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통화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통화 정책 환경이 과거와 다르고 도리어 유로존이나 일본과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25%포인트는 너무 큰 보폭이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는 0.1%포인트씩 조정하는 것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효화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 금리가 정책 금리가 어느 만큼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실효화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저는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분명히 예전과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예, 저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그 정책금리 인하의 영향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돼서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예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과연 가게나 기업이 남는 돈을 은행에 덜 맡길 것인가. 예, 사실은 최근에 보면 불안해서 정기예금 같은 데는 돈을 더 맡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대출금리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정말 가게가 돈을 마음껏 많이 빌리고 있는가. 이러한 금융 정책 측면에서는 도리어 못 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사실 금융기관들은 그런 기업들은 지금 불안하다고 안 빌려주고 있고 예,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도리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돈을 안 빌리는 안 경향도 빌리려고 있고 하고.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은 정책 금리 인하라고 하는 가격 변수 조정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라든가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예.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에 앞으로 설령 낮춘다라고 한다면 음. 그때 낮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에 뭐 추가적으로 좀 낮추거나 그런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 조정은 지금처럼 0.25%씩 내리는 게 아니라 조정 폭 자체를 좀 달리해서 네. 이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매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 되면 지금 국고채 단순 매입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양만 보게 되면 정말 양자 완화하고 똑같은 형태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문님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단 6월 말에 가동되는 뭐 SPC가 하나 있죠. 예. 그 뭐 회사채 저신용 등급 회사채를 이제 기업 매입 기금의 SPC가 나오니까 일단 정책 효과 극대화를 해서 이제 금리도 낮추고 여기서 더 많이 사주는 양적 완화죠. 예. 양적 완화가 이제 분명히 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만 얘기하지만 오늘 경제 성장 전망치도 나왔는데 예, 같이 우리가 나왔죠. 이제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플러스 3.1을 지금 뭐 예. 예상을 한다고 나왔단 말이죠. 뭐 올해가 굉장히 낮으니까 내년도 이제 기저 높게 효과도 나올 거다.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러면 하겠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경기 회복에서 벗어나는 V자 반등이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양적 완화가 3분기에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뭐 정책 당국이 올라가는데 지금 양적 완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3분기, 2분기 말과 3분기 초에 집중적으로 이 뭐 채권 매입에 대한 활동이 있고 그 이후로는 뭐 그 전에 있는 거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숫자에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 재확산이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항상 밑에 깔고 있는데 예. 그 부분 등등이 아직도
굉장히 지뢰들은 많이 지금 남아있다. 매설이 돼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고채 매입 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우리는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가? 음. 이전에 나왔던 조치의 표현을 언론이라던가 또 물어봤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아서 예, 예.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데 예. 엄밀하게는 양적 완화가 아니죠. 그렇죠. RP 예, 예. 시장, RP 시장 예, RP 하는 매입이고 거니까. 6월까지 해준다고 했고 91일물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린 돈은 뭐 증권사나 금융기관으로 풀린 돈들은 늦어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9월까지는 다시 회수될 겁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회수가 되는 예, 거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들이 했었던 양적 완화가 아니죠. 도리어 지난해 가을에 미 연준했었던 RP 시장 개입이 도리어 가깝고요.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사주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본격적으로는. 근데 앞으로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요국들이나 우리나라가 펴고 있는 정책은 정책의 주도권이 제가 보기에는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그리고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돈을 많이 풀어서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계층이나 섹터에 돈을 주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도리어 중앙은행에 펀딩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정부의 재정 정책이 끌고 가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식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뒷받침하면서 뒤따라가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관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3차 추경 같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많이 풀리는 국채를 채권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중앙은행이 나서야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양적 완화가 되겠죠. 예, 그렇죠. 뭐 한국은행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그러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리는 돈들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특히 이렇게 정부가 세금이 안 거치는 가운데서 돈을 많이 풀면서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돈을 많이 풀고 그 펀딩을 중앙은행이 해주는 것은 MMT입니다. 예. 그래서 MMT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는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이슈라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책에 대한 시험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 인하와 함께 그 경제에 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0.2% 이렇게 내놨거든요. 고문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2분기 뭐 최악의 뭐 전 세계를 보면 그 전 주요 경제 뭐 선진국들을 가정을 마이너스 5% 간다고 지금 보고서 예. 우리나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0.2%가 됐고요. 뭐 미국 뭐 6% 빠지고 EU 7%, 일본 5% 정도 빠지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뭐 마이너스 역성장 나오고 경제 성장률이요.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얼만큼 뭐 V자 반등 올라갈 때 우리가 동력을 갖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갔을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지금 분명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노동개혁이라든가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새로운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년도 3.1% 지금 V자 반등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뭐 6% 5%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시기로 가야지 이 경제를 뭐 여기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온다는 목적보다는 한 번 더 한 걸음 더 앞에를 본 미래를 본 그런 정책들이 이번에 이 숫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를 보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마이너스 0.2%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긴급 그 재난지원금 이 부분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걸로 그 보이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 이런 그 지금 돈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이러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0.2% 숫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인 수치로 봅니다. 낙관적인 수치다. 네. 마이너스 0.2%도 네. 좀 낙관적인 수치다. KDI는 앞서 0.2를 내놨지만 예, 4월에
전망을 내놓았을 때는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KDI 0.2나 IMF 마이너스 1.2나 그 전망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예.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우리의 베이스 시나리오의 가정,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된다. 그리고 방역 관련 활동이 완화되는 것을 이제 제한 조치, 셧다운이나 락다운이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온 수치입니다. 예. 근데 과연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가 잡힐 것인가?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작 그쪽 보건이나 의료, 백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되려 뭐 가을 이후 재발 가능성, 백신은 늦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의 상황을 저 같은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예. 때는 그쪽 분야 분들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확보 가능한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하반기 이후 코로나 상황에 호전을 전제로 하고 나온 수치들은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은 마이너스 0.2% 성장률 전망에 그 자세한 자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만약에 역시 비슷한 전제를 깔고 가정하에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치 자체도 낙관적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와 2분기 놓고 보면은 1분기 성장률보다 2분기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1분기보다 2분기에 훨씬 더 안 좋아지는 쪽은 수출, 생산 예. 쪽일 텐데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2분기 들어서 돈을 많이 풀었고 앞으로 더 풀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재정의 역할 그리고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공적인 섹터를 통해서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가계 소비 지출을 통해서 1분기에 위축되었던 내수 소비가 2분기에 어느 만큼이나 좀 완화될 수 있는가가 결국은 2분기 이후의 성장률을 좌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마이너스 0.2% 전망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전제가 되면서 가는 거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이제 제대로 그 전망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보면 네. 그냥 코로나19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일단 이 지점에서 저희가 한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금통위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잠깐 들어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발표했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1, 4분기의 충격에서 다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운용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공공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4월 중 0.1%로 크게 낮아졌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데다 그간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주가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며 환율은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4월 들어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주택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2월 경제 전망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그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그 가정에 기초하여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망은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2, 4분기 중에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마이너스 0.2%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결국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측 압력 둔화 등으로 2월 전망치를 상당폭 밑도는 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그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지금까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세계 경제가 선진국, 신흥국 모두 다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그래도 다소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국제금융시장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실물 경제를 볼 때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 취업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물가가 올해 상반기까지 0.1%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0.25% 인하를 한다 이런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비중 여기를 조금 더 많이 두는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0.2%로 전망을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 이 정도를 전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에 금리가 움직였던 형태를 보면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시간을 두고 그냥 중앙은행이 거기를 쫓아오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위원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저부터네요. 예,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 뒤에 오시는 분이 앞에 하시는 분의 얘기한 부분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자신의 최대치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관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도 미 연준의 FOMC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보팅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미 연준 이사들은
앞서 유로존이나 일본에서 시행했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미 지켜봤고 그렇죠. 또 미 연준에서 나름대로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안 할 거야, 예. 늦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 마이너스 정책 금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많이 뿜어냈던 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빌려주는 걸 원하는데 다시 중앙은행으로 예치금으로 되들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되들고 오면 우리가 페널티 마이너스 금리를 매길 거야. 그거 예. 너희 비용 될 테니까 다시 들고 오지 말고 들고 가서 뿜어내 대출로 이런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마이너스 정책 금리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부담을 대출 금리에 전가시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첫 번째는 유로존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은행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고안하고 시도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주식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이치뱅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상황 하에서 그 국가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고 예. 그러한 것을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그 시행을 최대한 신중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특히 또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면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지금 답인 것 같아요. 예.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 왜냐하면 지금 무제한 공급이거든요, 미국은. 예. 사실 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확대 좀 무제한에다가 뭐 무기한 양쪽 하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 예.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정책적 이런 공조에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무제한적으로 나가면 좋죠, 좋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되면 좋겠죠. 예. 근데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라든가 정책 당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건 시장 교란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이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도박입니다. 도박. 따라서 부재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 통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연준이 특히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연준이 갖고 있는 독립성과 이런 나갈 수 있는 해안성을 다 이 바탕으로 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전임들이 조금 이 뭐 트럼프를 지켜주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버냉키하고 옐런이 페드 무기고에 마이너스 금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중간에 아마 저희가 이주열 총재가 계속 발표하는 중간에 대부분 이제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이제 그 토크를 다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마디를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이외에 그 정책 수단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유동성 공급이나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이주열 총재님 좀 더 완화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실탄이 남지 않았어요. 0.25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도 시장에는 메시지가 좀 더 완화 쪽에 맞춰진 메시지가 좀 더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경기가 나빠지는 부분들 뭐 얘기를 하시면서 저로서는 이렇게 확 와닿는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얘기가 좀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저희가 좀 전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 그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관한 부분인데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분의 생각도 아마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일본이나 유럽처럼 이전에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효과를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저금리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경제 탄력성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연준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특히 이제 추경에 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차 추경이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회 구조로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차 추경이 언제쯤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3차 추경이 지금 뭐 현재 여의도 상황으로 봤을 때 쉽게 7월 달까지 지금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8월부터는 예산 시즌인데 지금 뭐 우리가 적자 재정으로 가고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해야 되고 그것이 또 교란돼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자, 추경의 이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맞다. 그리고 뭐 향후에 이런 본 예산에 이러한 코로나 대비의 예산들이 뭐 장착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겠냐 봐서 추경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뭐 질문이 있고요. 만약에 추경이 한다 그러면 뭐 내년 예산을 진짜 땡겨오는 한이 있더라도 50조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해서 이것이 진짜로 아주 뭐 타격감 있게 경제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추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정이 40조니까 고문님 50조 말씀하셨으니까 10조 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기는 뭐 그야말로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예.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규모와 관련을 해서는 전시 재정까지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늘리려고 할 것 같은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중요한 부분은 국가 부채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고 있는데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빚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올려서 저희 세대가 그걸 갚으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뒤로 미루면은 후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부담, 빚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모는 국가 부채보다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재정 건전성, 국가 신인도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추경을 하는 이유는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고 성장을 예, 그렇죠. 끌어올리기 위한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추경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속도, 그리고 예.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어디다가 돈을 쓰느냐. 예. 그러니까 똑같이 20조, 30조를 쓰더라도 어디다가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을 재고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사실 케인즈 얘기에 의하면 올해 성장률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냥 돈 많이 써서 그 부덩이 팠다가 다시 메우는 일 다시 시키고 메웠다가. 예, 그냥 그분들한테 그렇게 월급만 줘도 되죠. 근데 그냥 저희의 관심이 올해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고 예. 내년 내후년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세가 의미 있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우리가 그러한 체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능력을 확충하는 쪽에 지금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 쓸 돈이라고 본다면.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올해 추경 1차 추경 할 때만 해도 제가 2차, 3차 추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재난소득도 한 번 했지만 저는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 또 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의 재발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이 긴급하니까 예. 지금 확 쓰고 끝낸다, 이것으로 충분할 거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추경이 또 있을 수 있고 예. 이것이 일회성이 아닐 수 있고 반복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1년, 2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책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19와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들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거 아예 그냥 관심 안 두고 무조건 아무튼 걸리면 걸리는 대로 가는 거고 막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가정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